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례군수 주민 소환 투표가 낮은 투표율로 인해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찬반 결과 없이 해묵은 갈등만 재확인했습니다. 한빛원전 3호기가 재가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고장이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이 2년 가까운 공사 끝에 사실상 완공됐습니다. 편의시설과 관중석이 쾌적하게 조성됐습니다. 정부가 전남과 부산 두 곳 가운데 한 곳에 탄소 배출권 거래 업무를 맡길 것으로 보여 전라남도가 막판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구례에서 주민 소환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낮은 투표율 때문에 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만 놓고 보면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개표 준비는 다 해뒀지만 투표함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개봉도 하지 못한 투표함은 그대로 보관 조치됐습니다. 2년을 끌어온 구례군수 주민소환 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8.3%.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만 개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개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소환 대상이었던 서기동 군수는 이번 주민소환 투표가 자신을 흠집내기 위한 이른바 나쁜 투표였다는 사실이 낮은 투표율로 증명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군정이 발목을 잡았던 지역 분열과 갈등은 사실상 이번 주민소환 투표로 종식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소환을 추진했던 쪽에서는 조직적인 투표 방해가 있었고 투표율이 낮았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의가 짧은 시간 동안 인위적인 조직을 당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시간이 가면 꼭 이루어진다. 내년 지방선거의 대리전으로까지 비춰졌던 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결과를 내지 못한 채 해묵은 갈등만 확인시켜줬습니다. 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유리한 방향으로 민심을 해석하며 대립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모두 3억 8천만 원. 해묵은 갈등을 들춰내고 확인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고 인구 3만이 안 되는 작은 군에서 인심만 사나워졌다는 비판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청구기간이 지나 보상을 받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고령이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형사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5.18 관련자들이 700여 명으로 파악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회의가 활동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진보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시국회의는 회의를 열고 참여단체를 확대 재편하고 새로 부활한 유신독재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광주우체국 앞에서 다양한 촛불 집회를 갖고 릴레이 시국선언과 시국미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빛원전이 또 고장났습니다. 결함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갔던 한빛 3호기가 반년 만에 다시 고장나 가동이 중단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한빛원전 3호기가 고장으로 갑자기 가동을 멈춘 건 오전 8시 45분입니다. 결함 보수를 마치고 재가동을 강행한 지 고작 6달 만에 또 고장이 난 겁니다. 주변 학교와 연결된 송전선로 차단기 고장으로 터빈 발전기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으로 정지되었습니다. 한빛원전 3호기는 지난해 계획 예방 정비에서 헤드관 통관 균열이 발견돼 용접 보수 작업을 했고 지난 6월에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가동 중단으로 전국 원전 23기 가운데 7기가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특히 계획 예방 정비 중 원자로 헤드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된 한빛 4호기도 현재 정비를 끝내지 못하고 있어 한빛원전에서만 2대가 멈춰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계속해서 잦은 고장들이 또는 사고들이 연이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전 안전성에 여전히 허점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던 주민들은 또 고장이냐며 불안해했습니다. 그 원전에서
무슨 자꾸 잦은 고장이 생기면은 혹시라도 일본과 같은 그런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모두가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번 고장으로 겨울철 전력 수급과 원전 안전성에 또 한 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와 맥쿼리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조정기일이 연기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로 예정된 광주시와 맥쿼리의 조정기일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양측의 요구로 인해 오는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맥쿼리의 경우 복잡한 지분 구조로 인해 주주들이 설득이 쉽지 않은 만큼 광주시를 만족시킬 만한 조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내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 전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지역의 아파트 경매 시장의 평균 응찰자 수는 3.5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경매 물건 수는 52건으로 32.7%의 낙찰률을 보였고 낙찰가율은 92.3%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이 사실상 완공됐습니다. 새 야구장 관중석을 보면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보기 편하게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계상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지상 6층 규모로 된 새 야구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공간이 스카이박스입니다. 10명 안팎의 관람객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오붓하게 모임을 가지면서 야구 경기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간은 야구장 4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탁 트인 무등산 전망과 실시간 경기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각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또 연인 단위로 왔었을 때 이제 곳곳에서 이제 편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2만 5천석에 이르는 관중석은 넓어진 여유 공간에 전용 의자가 배치됐습니다. 관중석 좌석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엇갈려 설치되어 있어서 앞사람 때문에 시야가 방해되는 일을 최소화했습니다. 1루와 3루석 옆에 마련된 브랜드석은 그라운드와 채 10m도 안 떨어져 있어서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내야 끝 부분에는 4인용 바베큐 테이블석이 모둠으로 설치돼 친구나 연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안전 난간대라든가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와서 마음껏 안전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잔디가 깔린 외야 관중석은 야구장이라기보다 공원에 가깝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편한 자세로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준공을 앞둔 새 야구장이 궁금하다면 광주시 홈페이지에 신청해서 주말에 맞춰 시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우치공원의 동물이 연간 30여 마리씩 폐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원이 우치공원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11년 46마리, 작년 25마리, 올해는 30마리의 동물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물의 폐사 원인은 감전사와 압사, 질병 감염 등으로 나타나 동물과 시설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농공단지가 우후죽순식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입주업체 업종이 기존 농공단지와 중복된 곳이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완공된 강진 칠량 농공단지입니다. 수산 전문업체 유치를 목적으로 1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100억여 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현재 입주율은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입주 보조금과 토지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구는 인근에 이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자동차와 식료품 제조 중심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정부 투용자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실입주율이 아직 저조하기 때문에 입주율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이 단지를 추진을 해라, 그런 의미로. 장흥군과 농촌공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장흥 제2농공단지입니다. 분양 시작 9개월이 지났지만 분양률은 2%, 한 개 업체만 계약을 했습니다. 교통 여건이 좋다지만 도내 농공단지 대부분이 농수산물 가공 특화와 식료품 업체를 유치 대상으로 하면서 입주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주 순점업부 이쪽 접근이 전체적으로 한 3, 4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방 좀 부진이 좀 뛰고 있습니다만 분양 홍보하게 됩니다. 매월 5개, 6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이 분양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농공단지는 40여 곳.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만큼 신규 조성보다는 노후 시설 개보수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대나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심창동의 한 편의점에 한 남성이 들어와 여 종업원을 위협한 뒤 현금 9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키 160cm가량의 모자를 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국고손실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어제 박 전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법정에서 상품권 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법인카드로 20억 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화하면서 수수료로 2억 원을 지급해 손실을 끼친 혐의와 업무 추진비 가운데 4천만 원을 당비로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생활고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 서비스센터 직원의 죽음과 관련해 금속노조가 토크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어제 광산구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삼성과 싸우는 작은 거인들 토크 콘서트에는 삼성전자 서비스노조 조합원과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참석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 등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눴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013년도 법관 평가를 발표하고 올해 우수 친절법관과 하위 법관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우수 친절법관은 양형권 부장판사와 최영남 부장판사, 홍진호 부장판사와 이탄희 판사, 정지선 판사로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은 법정에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유죄를 예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전남과 부산 두 곳 중 한 곳에 탄소 배출권 거래 업무를 맡길 계획입니다.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전라남도에 막판 유치 총력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파는 제도인 탄소 배출권 거래. 유럽연합 등 세계 30여 나라에서 현재 시행 중이고 중국도 지난 6월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개설했습니다. 한국은 2015년 1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소는 전남이 전력거래소와 손을 잡았고 한국 거래소가 있는 부산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회에서 지역의원, 시민들과 함께 포럼을 열고 전남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막판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초 9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미 환경부의 전남과 부산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이제 국무회의 최종 결정만 남은 시점에서 열린 겁니다. 실무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했던 거죠. 부산에서도 단체 행동을 하고 전남에서도 단체 행동을 양쪽에서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일 것인가, 전남으로 기울이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력거래소의 판단입니다. 부산보다 먼저 유치전에 뛰어들고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물밑 활동만 벌여왔던 전라남도. 이달 안에 이루어질 정부의 선택에 따라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대응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악취 공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여수 화양농공단지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악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지적돼 온 여수 화양농공단지 공해 문제.
급기야 최근에는 인근 학생들까지 거리 집회에 나섰고 결국 화양농공단지는 도내 최초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정 면적은 19개 입주기업을 모두 포함한 9만 6천여 제곱미터. 이에 따라 단지 안에 있는 사업장은 악취 방지 계획 제출과 저감시설 설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 배출 허용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배출구는 1000 이하에서 500 이하, 부지 경계선은 20 이하에서 15 이하로 조정되고 이 기준을 계속해서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이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된 순간부터는 1년에 200일 정도를 직원 3명이 상주해서 시로 채출하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 건강 역학 조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실제 지역 주민들이 발암물질에 대한 걱정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인근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인데 자신들의 그 몸속에서 어떤 암물질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이어 주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가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화순군 춘향면 용두리 주민 13만 5천 원, 대신리 2구 주민 7만 원, 변천 가동리 주민 22만 1천 원, 화림리 3구 주민 11만 2천 원, 부곡리 2구 주민 10만 8,500원, 도곡면 월곡리 1구 주민 20만 원, 효산리 1구 주민 40만 원, 대곡리 3구 주민 25만 원, 남녀의용소방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담양군 가장골 산딱 30만 원, 대전면 서옥마을 주민 5만 원, 은기마을 주민 6만 원, 시목마을 주민 10만 원, 갈전마을 주민 26만 원, 대조마을 주민 17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전면 월인마을 주민 16만 원, 행정마을 주민 28만 원, 병풍마을 주민 24만 원, 덕진마을 주민 19만 원, 성산마을 주민 2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주 남구 월산 사동 2통 송광맨션 주민 2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